고법의 공판기일을 바뀌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사법부를 향해 펼쳐왔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요, 민주당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삼권 분립이 우리 헌법의 근간인데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을 청문회에 불러 세우겠다, 이렇게 나선 건 우리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모든 비난과 역풍을 각오하고서 이 후보 방어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위해 계획서를 상정해 채택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해서라는 주장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청문회 개최는 당연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조희대 사법 쿠데타 내란 특검이라며 대법원장도 위헌 위법적 죄를 저질렀다면 예외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청문회를 개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문회는 오늘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거는 만약에 탄핵에 대한 고려가 있다고 하면 청문회와 별개로 다른 루트로 갈 수도 있는 문제겠죠. 대법원의 인원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특검도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이요?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은 당초 14일, 그러니까 서울고법이 당초 예정했던 이 후보의 첫 재판 기일이었죠. 15일 하루 전날에 청문회,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 이렇게 구상을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서울고법이 재판 날짜를 사실상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선 뒤로 미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청문회권을 밀어붙일지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결정된다면 그야말로 초유의 일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국회에 나온 걸 제외하고는 국회 상임위에出席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출석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국민의힘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대에 무산된 바 있는데요. 당시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던 민주당이 4년 만에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자 정치권 안팎에선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이 불출석 등 대법원의 통상적인 대응을 탄핵의 명분으로 삼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 모두 다 이제 헌법상의 그 각 기관의 기관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감사,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는 이제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첫머리에 잠시 출석했다가 인사만 하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위해서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 상임위로 불러내 세우는 거,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 지금 이런 겁니다. 당초 민주당은요,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그 파기환송심 재판 첫 기일, 이걸 변경하지 않는다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 카드, 이것까지 꺼내들 기세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오늘 재판기일 변경에 따라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비해서 이를 맡은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 준비도 고려 중이다라고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오늘 또 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부 대표가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후보 공판 기일이 연기되지 않으면 해당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건태 선대위 법률 대변인도 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고법 판사들에 대한 이 탄핵 여부를 질문을 받고선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후보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이 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법 판사들만 탄핵하느냐, 대법관까지 포함하느냐, 대법원장 포함하느냐, 필요하다면 모조리 다 탄핵할 수 있는 거죠. 대상 안 가리고 네. 수단 안 가리고 우리는 모든 방법을 쓸 겁니다. 모든 경우에서를 머리가 빠개지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급기야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장 그리고 10명의 대법관들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입니다. 오늘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또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냈던 2명의 대법관을 제외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10명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생산 등의 혐의인데요. 잠시 뒤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박범계 단장과 최기상 부단장 등이 참석하는 관련 기자회견도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진행할 방침인데요. 공판기일을 변경한다는 고법의 발표가 나오기 전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상임위별 릴레이 기자회견을 매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엔 기재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회견에 참석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부인에 대한 고발을 기자회견을 여는데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고발처는 공수처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요. 릴레이 기자회견은 계속될 거고요.